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뭐가 밝혀졌습니까? 드디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기로 드디어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네. 그 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 저희가 최소 계속했죠. 예. 최소 16석을 지고서 들어가는 네. 이 싸움을 네. 지금 뭐 국회에서 표결했다면 한석 두석 가지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사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정세균 씨가 가져간 것은 한석 차이예요. 한석 차이였죠. 네. 의석 하나 가지고 네. 저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이 자유한국당 계열이 네. 이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계열이 한석이 적었기 때문에 네. 입법부를 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16석을 자유한국당 프리미엄 주고 우리는 시작하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창당 본격화한 것 같아요. 지금 창당은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다 끝낸 것 같고 네네. 이제 국민을 아니지 정의당을 설득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 뭐 저희가 이미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손혜원, 또 정봉주, 연거포스 얘기했고 또 윤건영, 또 이인영, 의병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당의 모든 그 선거를 총괄지휘하는 본부장, 즉 야전 사령관이 사무총장입니다. 네. 사무총장이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 5명이 모 식당에 모여서 수군수군 역적 모의한 것을 중앙일보 기자가 흔한 얘기로 담치기, 귀치기, 벽치기해서 들었다고 장황하게 오늘 아침에 저 구말리 장설 썼는데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저도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저는 알게 된 거는 팩트는 네. 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구나. 예, 예. 그건 아는 거고 예. 궁색하니까 네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뭐 무슨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그렇게 뭐 지청구하고 네. 무슨 뭐 의회민주자의 배신자라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건데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게 뭔가 그러실 거예요. 네. 왜 5명이 네. 뭐 이인영이,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뭐 실세라고 뭐 해서 네. 실세들 간에 비례정당을 합의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창당한다는 건데 네. 창당 작업은 완료됐고 예. 이제 여론 떠보기 찔러보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 광경을 저는 떠올리면서 되게 웃었어요. 이게 무슨 일식집 마포에 있는 일식집이든 방에서 했을 테니까 네. 일식집이든 한정식집이든 뭐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 중앙일보가 또 상세히 설명을 했더라고. 예. 우리 중앙일보 기자들은 옆방 다른 방에 있었다. 우연히 가서 다른 방에 우연히 있어. 다른 방에 있었다. 귀를 대고 들었다는 얘기겠죠. 예. 귀를 대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지금 일식집 손님 하나도 없어요. 한정식집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에. 근데 조목원들이 그 기자가 그 옆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귀대고서 뭐 녹음을 했는지 받아 적었는지 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예. 심파국 하듯이. 예. 그 다음에 저도 뭐 국회에서 제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대표님. 저 그러구나. 옷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민방위. 이게 요즘 보니까 저 누굽니까? 문재인, 정세균 등이 입고 다니는 민방위복이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민방위. 민방위. 예. 그 국회에서 뭐 일해보고 하면은 중요한 회의, 예. 당의 회의나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정청을 하든 예. 간에 이 기대고 하는 게 워낙 오래된 쌍팔년도 수법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다 이게 다 당직자들을 세워놔요. 오지 못하게. 그렇죠. 이런데 또 이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 뭐 불렀다 하면 좀 뭐 하고 야 이렇게 우리 좀 하는데 예. 뭐 기사 좀 또 기자들은 또 특종이니까 뭐 예. 하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 대화한 게 대화가 이수일과 심순애의 그 심파극 톤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네. 김 실장, 네. 이게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 통상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김 실장, 이것은 저렇고 저러한데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래. 완전히 이거 삼류 배우들 하듯이 윤호중이 등장합니다. 네. 회동의 발전하는 윤 총장이었다. 윤호중 총장입니다. 사무총장. 미래통합당이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있다. 하지 말자 그랬지. 언제 같이 뭐 뜻을 모아서 했어. 네. 쥐들이 날치기 해가지고 패스트를 올려가지고 했는데 네. 말은 뭐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의미를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잠깐만. 이게 이제 통상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의미를 자체를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야, 그 황교안이 그런 새끼들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말이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이 대중 식당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 대표실에서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미래통합당이 네. 지금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공들인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 야, 그 한나라당 그 새끼들 그거 진짜 한나라당이 아니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 그 새끼들 완전히 어디서 희한한 묘수를 찾아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해설 기사 쓰기 좋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차례차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디 계셔? 그리고 예.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찬 대표가 아니면 우리 5사람이 해야 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 아니 이 와중에 뭐 이해찬은 여기에 이 결정에 끼지 않았다는 걸 또 이렇게 또 푸트노트로 또 달아주네. 그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 이제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1990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애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때 YS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JP가 3당 합당 각서를 비밀 각서를 네. 쓰죠. 기억나죠? 나는데 이제 90년 10월경 되면 계속 YS가 그 뭐 계속 이러저러 목리를 부리고 틀고 하니까 당시 사무총장인데 박준병 사무총장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보면 사무총장 비밀 금고에 들어있는 그 합의서를 그때도 중앙일보 맞죠?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자한테 줬죠. 중앙일보한테 아니 그게 쑥 주는 게 아니에요. 슬쩍 이런 거요. 놔두고 기자 불러서 얘기 좀 하자 그래놓고 놔두고 나가서 한 10분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다음날 중앙일보 대서 특종을 했죠. 그것 때문에 YS하고 노태우 대통령 대판 붙었고. 참 이런 거 보면서 그 유명한 또 얘기 비슷한 일본에서는 예. 그 호소가와 총리제는 네네. 호소가와 모리히로가 그 집안이 당연하지만 큰 번주 집안이에요. 그렇죠. 가토 기요마사의 이걸 이어받은 그 그렇죠. 집안인데 이 양반이 아사히 신문 기자를 했네. 사회부 기자를. 네. 사회부 기자를 했는데 동경에 이제 뭐 경찰서 갔다 왔더니 거기 큰 경찰서 형사과장이 호소가와 집안에서 새를 키우던 집안 사람이야. 이거는 번주님이 주인님이 오신 거예요. 번주님이 오셨는데 이거 뭐 특종을 드려야 되겠는데 딱 그 호소가와 기자가 사회부 기자가 형사과장 방에 올 때 되면 어마어마한 큰 사건에 조소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호소가와 싹 뺏겨가지고 매일 특종을 했다. 그래. 자, 이게 하는데 예. 또 윤 총장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 이게 완전히 그 심파국 기자야. 예. 자,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해 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뜻이 모였다. 우리가 이제 결의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그 좀 A4 용지는 무려 5페이지 분량입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또 중앙일보는 또 뭐 규칙했다라는 뭐 얘기를 하려고 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람 목소리라고 했는데 뭐 그냥 그건 뭐 애쓴 거고. 뭐 그렇게 같은 뭐 저 조선일보 계셨던 기자로서 네.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줍시다. 중앙일보는. 근데 예. 이게 네. 이 사람들이 여론을 떠보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여론 떠볼 일 있습니까? 표는 지지자들한테 받는 건데. 그렇죠. 자기네 지지자 설득할이 없는 거야. 민주당하고 결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대목에 이제 여기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대의 대상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들으라고 한 소리 이거는. 그렇죠. 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인영 씨가 심상정은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은 이제 박지원하고 등등 새로 만든 당이죠. 그 호남신당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똥물에 같이 뒹구는 것이다. 이게 따로 해야 된다는 거지. 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또 심상정이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나를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냐 그럴 때 대한 답안지를 또 해놨어. 여기 우리가 심 대표 쏘기려고 그래 쏘는 게 아닙니다. 예. 공수처가 급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또 다른 참석자도 잘 안 들린다 이거지. 자 귀를 대는데 잘 안 들려. 왜 안 들려 이거는. 또 다른 참석자도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보면 아마 이 5명이 상세히 앞으로 이제 의중을 떠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또
이제 풋노트를 달았어요. 가능한 시나리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네. 첫 번째는 독자적으로 하는 법. 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재 손혜원, 정봉주 등이 지금 보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심상정 씨한테 너무 잔인한 얘기니까 네. 이걸 이제 이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심상정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네. 당신들하고 같이 뭐 1+4의 정신을 살려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 정의당에 뭐 표를 몰아주는 식으로 할 수 없겠느냐. 네, 네. 1+4 정신 살려줬는데 지금 그 참여했던 뭐 정동영당 무슨 당 이런 것들은 다 똥물이니까 네, 네.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네. 그때 너무 급해서 네. 공수처 조국 살리기 위한 공수처가 너무 네. 급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얘기가 되면은 네. 지금 우상호 또 뒤에 나오잖아요. 우상호 얘기 나와요. 우상호 얘기 이제 우상호가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인데 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내는 순간 네. 이쪽에 결집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정당 투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을 테니까 네, 네.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도 살짝 걸쳐가지고 우상호 씨가 이런 네. 얘기를 했더라고. 뭐라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26, 27일까 3월 26, 27일까지 후보 등록 때까지 네. 창당을 해야 되고 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네. 후보를 공모해서 투표를 해야 되기엔 촉박하다는 건데 촉박하다는 건 서두르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넘어선 게 아니니까. 중앙선관위가 그 회의록, 당헌 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좀 까다롭긴 한 거예요, 그죠? 전에처럼 뭐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자 뭐 26명 뭐 발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요식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으니까 그게 우상호 내가 그 순간 지금 우리 김 실장 그 말씀하시는 네. 순간 이거 보면 나중에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왜냐하니까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네. 지금 미래한국당 있죠. 네. 저 한선교 대표가 있는 미래한국당의 사무총장이 조훈현 씨입니다. 조훈현 의원입니다. 네. 조훈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답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비례대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관위가 일괄적으로 명단을 먼저 작성해서 그 다음에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으면은 선추천 후 추인도 민주적 절차라고 중앙선관위에서 회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이미 이것까지 염두에 둔 거야.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굉장히 한선교 대표하고 조훈현 고생했지. 뭐 경선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든지. 경선 거치게 돼 있었어요. 원래 투표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저 순위를 갖다 너희 못 정한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미 조혜주가 상임위원으로 있는 조혜주 누군지 아시죠? 알죠. 조혜주 문재인 캠프에 있던 그 중앙선관위 짜오란 거야. 이인영 선생하고 네. 다 이제 결정해서 이인영 우상호 우상호 설득 다 하고. 그다음에 저 중앙선관위에 조혜주까지 sak 다 이른바 짬짬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포 뭐 밥집에 모여가지고서 네. 심파 그걸 한 거죠. 차례대로. 네. 차례대로 이거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는 거야. 하는 건 결정됐어.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자매 정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자기는 자기대로 비례대표를 내고 예를 들어 정봉주가 추진하고 있는 비례전문당, 손혜원이 하는 거기하고 할 것인가? 여기서 일단 정의당하고 너희 저기 민생당 빠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난 거예요. 그거죠. 뭐 정봉주가 뭐 자기가 그 당 대표 한다고 뭐 지 맘대로 뭐 비례대표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낸다면은 네. 비례대표를 내는 순간 이 위성정당 자매정당 만드는 게 효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 내야 돼. 안 내는 거죠. 안 내자니 그동안 저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공격했고 한성교 대표를 그렇게 공격했던 자기들이 입이 부끄러운 거야. 특히 저 이해찬 대표가. 여기서 그랬네. 5명 모여가지고 명분에 만들면 되는 거지 뭐. 명분에 만들면 되는 거죠. 선거에 승리하는 거 외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가 만드는 당 이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뭡니까? 가칭. 실제 보도된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정봉주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이름은 더 파란 민주당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